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보라매 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씨름하고는 좀 상관없이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제 좀 체험하고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6년 전에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왜냐면은 그때 약간 좀 허무주의에 빠져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알렉산더 대왕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제 뭐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또 뭐 과학도 좋아해가지고 또 그런 물질 기반 또 회의론자, 유물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늙어서 죽어갈 것이고 일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난 이제 뭐 관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이 생각하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막 술 먹고 막 운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게 뭐냐면 이제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식의 어떤 최신 트렌드, 불교 공부에 또 의식 공부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거를 공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내 의식이었던 많은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이제 누가 나한테 이제 당신이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저는 아라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예루자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 이제 불교의 성자의 단계입니다. 그게 상당히 참 그때부터 이제 뭐 대화가 약간 안 되죠. 아니 이제 친구들도 물어야죠. 아니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게 세상 이치인데 네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 믿음을 갖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이걸 내가 주관적 체험이라든가 확신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있는 거를 이걸 확인하느냐고 내가 유명에 걸렸다 있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뭐 원자보다 작은 어떤 그런 무한대의 밀도의 어떤 그런 한 지점에서 어떤 싱글레리티죠. 특이점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났죠. 130억 년 전에, 그죠?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급배착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약 45억 년 전에 초진성 어떤 별들의 잔해에서 태양과 지구가 태어나고, 38억 년 전에 어떤 그 당시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그런 원시 대기와 어떤 그런 번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죽박죽 되면서 또 무기질에서 또 유기질로 산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RNA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포막이 만들어지고 DNA가 만들어져서 그 DNA들이 자기 복제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된 거죠. 저희가 돼서 이제 우리 같은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우주는 계속 급팽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주의 종말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빅립, 빅크런치,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우주가 이제 팽창해서 꺼지거나 다시 이제 아니면 다시 수축해서 꺼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찢어지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우주 종말이나 시나리오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알고 나고, 또 이제 뭐 어떤 서양 어떤 그런 철학에 제가 좀 이제 저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어떤 그런 되게 유명한 그런 철학자를 제가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고 봐도 되죠. 논리 실증주의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다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하셨죠. 나머지는 다 넌센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벗어난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좀 형이상학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거부감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쭉 이제 살아왔죠. 이제 살아오니까 이제 험하잖아요. 이제 뭐 또 목적도 없고 우리가, 그죠? 이제 부실하다는 거 이제 알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샤르트르나 이제 뭐 하이데거나 이런 뭐 존재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아니 뭐 들려지도 뭐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아니면 다시 한번 뭐 생성의 철학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뭐 니체가 얘기해서 뭐 원형 회귀, 초인이 초인을 한번 초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물기로 돌아가는데 이 짧은 생애 동안 뭐 할 게 없더라고요. 뭐 쾌락을 추구해야 되나? 그렇게 너무 슬펐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뺀또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럼 내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서양 철학도 하고 동양 철학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자연과학에 대해 관심도 많은 사람인데 그럼 이제 뭐 내가 한번 3대 철학이 이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불교 철학이에요. 불교 철학을 해보자. 근데 불교 철학을 제가 되게 좀 낮게 왔죠 이제. 예.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약간 좀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이제 그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제 양자역학이 뭐냐면은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뭐 이런 원자나 쿼크에 대한 정의라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미시 세계뿐만 아니라 거시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중 수리 실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군복 두 개 들어놓고 전자를 빵 쏘면은 관찰 안 할 땐 정사가 동시 두 개를 뚱가면서 파동처럼 딱 간섭을 해요. 근데 관찰 딱 하면은 얘가 딱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자들 이 현상을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전자뿐만 아니라 거의 뭐 탄소 분자 덩어리, 고분자까지도 지금은 이제 그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하지 않게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이중수로에서 똑같이 통과하면서 파동 현상이 일어나요. 과학자들이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은 관찰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어떤 물질이 관찰을 당하지 않으면은 우주의 파동 확률로서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여기 혼자 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주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원자 하나 뭐 어떤 거 하나라도 만약에 나를 만약에 관찰을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우주의 확률로서 존재하는 이제 존재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되게 이게 신기하죠, 그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겠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양자 얽힘에 대한 얘기예요. 양자 얽힘. 이거는 저 공간의 어떤 비국소성에 대한 얘기인 건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삼천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공간을 이동하려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가 내려가려면은 뭐 누구한테 뭐 어떤 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뭐 전화를 하든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뭔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신호가 가든지 뭐 가야 되잖아. 근데 양자 얽힘 현상에서는 아무리 거리가 뭐 1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이 한쪽이 정보가 결정이 되면 이쪽이 또 정보가 동시에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 전자의 어떤 그런 스핀 합이 0을 만들게 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측정 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 플러스 2분의 1이 동시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몇 명의 학자들이 이걸 도저히 이제 학자들이 도저히 이걸 이제 못 믿겠다고 해서 그 EPR 역설을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옛날에. 하지만 결국 이제 아인슈타인 쪽이 이제 졌죠 이제. 실험 결과 이제 그런 양자 얽힘 현상이 진짜 있고.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간은 다 연결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다른 차원에서 연결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촉근이론, 에미론을 얘기하면은 약간 더 얘기가 더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결국에 촉근의 에미론도 결국은 이제 어떤 중력과 어떤 그런 나머지 이제 강력, 양력, 전자기력의 힘을 통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높은 차원에서 이제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위스 세르는 그 입자 가속기에서 초대층 입자를 이제 아마 지금 발견해 보려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대요. 에너지를 높여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게 해서 검증이 된다면은 초대층 입자가 나온다면은 이제 뭐 촉근 이론이 많다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물질의 근본은 다 이제 끈으로 이제 떨리는 어떤 끈,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 약해서 이런 어떤 물질이 되고, 그러니까 파동에 의해서 이제 끈에 의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구현된다는 어떤 재밌는 어떤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되면 그때 되게 아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겠죠. 그때 또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 공간은 되게 비구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특상대성이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광속도 불변의 법칙인데 일주일 30만 킬로 가잖아요. 지구 7바퀴 반을 돌고. 근데 이제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안드로메다 패러독스라든가 시간의 동시상대성 원리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쪽 방향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자면 마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스텔라처럼 그냥 뭐 광속이 가까이 가면 뭐 좀 시간이 늦게 가고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느리게 하는데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은 미래 동시 과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받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요. 이게 광속도 불변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우주를 보면은 물리학 법칙이 위반되지 않고 이 시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한테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한편 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게 됐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의식의 문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제가 좀 재밌게 좀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한테 의식이라는 게 이제 의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지난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회피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학은 객관적인 대상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의식은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과연 근데 그래도 의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의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식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해서 인식작용인데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카메라를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빨간색을 찍어서 저장을 생각해요. 그럼 빨간색이 가시광색 스펙트럼이잖아요. 450 마이크로 헤르츠인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찍어서 이제 정기적인 이제 뭐 저기 이제 그 신호로 해가지고 또 물리적인 0101 해가지고 저장해 놓겠죠. 컴퓨터에 그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출력을 하면 다시 이제 그걸 다시 정기적인 뭐 신호를 또 다 일으켜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막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빨간색을 보잖아요. 그 빨간색의 스펙트럼 광선이 내 눈에 망막에 거꾸로 맺혀가지고 여기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후지엽 쪽에 그죠? 후지엽 쪽에 그쪽에 가서 이제 상이 뒤집어지면서 빨간색이라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빨강이라는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빨강이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머리 아픈 거예요. 과연 뇌에서는 그냥 정기적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나서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빨강이라는 인식이라는 느낌을 갖고 왜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느낌을 내가 굳이 가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지작용이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왜 그러면 이제 형성작용이나 의지작용 같은 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수많은 데니얼 데니 그다음에 데이비 차머스 네일과 블럭 처칠랜드 같은 유수한 어떤 과학자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현대 과학에서는 답을 솔직히 못 내놓고 있어요. 그냥 내시경 과학자들도 그냥 좀 뉴런의 그냥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이 약간 이해가 가시죠. 이제 내가 빨강을 인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라든가 어떤 거 IBM 슈퍼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는 지금 확률로서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고 아니면 수많은 빨강색을 보고서 어떤 그런 걸 이제 전기 신호라든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신호로서 그냥 인식을 할 뿐이지 빨강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수백만 장을 보고서 그걸 다 일일이 그냥 고양이 어떤 그런 80%의 확률로서 그냥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랑 그러니까 인식장이 없는 거죠.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되게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강인공지능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과연 인공의식이 나올까 아닐까는 참 이게 참 되게 복잡한 문제 같아요.
인공의식이 나타나면 되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있잖아요. 인공의식 우리가 켰다가 껐다가 어떤 그런 걸 걸 수도 있고, 의식은 그래서 이런 의식에 대한 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많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거,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연구를 할 분야가 아직 많다는 거, 어떤 그런 느낌작용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무슨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과학자들도 좀 있어요. 의식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편입시켜야 된다. 이건 어떤 그냥 뇌가 어떤 뇌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아니고, 아무리 뇌를 찾아봐도 의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떤 전체적 네트워크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인형물로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만 우리가 심신 이원론으로만 자꾸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식도 하나 어떤 그런 물리학의 기본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입자처럼 그냥 이제 의식이라는 걸 하나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이제 의식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의식도 있고, 강아지의 의식이 있고, 또 지렁이나 개미 같은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원자에도 이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단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만약에 F이잖아요, 그죠? 철이 좋아하는 주파수의 어떤 범위가 있고 싫어하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떤 의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위에도 무심이 있다 그래요. 예. 바위에도 의식이 있다, 뭐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티브 잡스가 좋아해서 딱 하나의 아이패드에 딱 하나만 넣어서 봤다는 그 파라만사 용언한다라는 것도 되게 인도의 유명한 요기 수행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그분을 보셔도 엄청나게 그분은 뭐 현대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찾아보시면은 그분이 공부할 때도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 의식이라는 게 모든 것에 이제 범신론이 아니라 그죠? 범심론. 모든 것에 어떤 의식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것들은 뭐 생명체 무생물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진동이 있고 싫어하는 진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진짜 한번 우리가 연구할 분야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서양 과학적인 최신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일 이제 발전한 곳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2천만 년 동안 이거에 대한 걸 엄청나게 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나눠서 그 초기 불교에 나눠서 있었던 수많은 갈래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그 불교 용어입니다. 그게 불교 용어예요. 그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안입이 설신의라고, 안식이 이제 눈이 중요하잖아요. 그 일식이에요. 이제 일식이고, 이가 이제 그 귀적이죠. 귀 듣는 게 좋으니까 이식이고, 그다음에 비, 코, 삼식이고, 그다음에 설, 혀, 사식이고, 그다음에 몸이 촉각이 오식이에요. 그다음에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작용들, 그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식이 육식이고, 무의식의 작용을 이제 칠식이라고 하죠. 만화식이라고 하고, 그 근본적인 또 이제 저장식이라고 이제 아래식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대승불교 입장이고, 또 소승불교 가면 또 복잡한 내용이 있고, 아비담마 마음과 마음부스를 엄청나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른 카테고리 떼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식에 대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이제 그래서 무슨 그 제일 이제 또 뭐 임사 체험, 뭐 사후 체험 해가지고 이제 뭐 무당도 만나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제가 다른 차원을 보는 존재들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제일 유명한 사례가 이제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학교 의사 선생님이세요. 교수고, 예, 논문을 수백 편을 쓰시고, 뇌신경 과학자고, 예, 그 신경 전문의세요. 또 그분이 어느 날 뇌수명에 걸려가지고 코마 상태 빠진 거예요. 대뇌피 다 죽었는데 15일 동안 있다가 깨어났어요.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이분이 되게 유물론적인 생각하셨죠. 물질인가 정신이 있고 내가 없으면 그런 게 어딨냐, 당신들이 먹어서 환영일 뿐이다 했는데, 이분이 지금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난 진짜 다른 차원을 체험을 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였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 혹시 뭐 이분 알산더 교수님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책도 2권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관심을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티벳 사자에서라든가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 플러스에다가 이제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상고 무화라든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빅뱅 부산고문 과학적으로도 저희가 양자적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되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다. 예. 저희들도 실체가 원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전자기력이 반발하잖아. 이게 마이너스 전기가 실제로 X의 간말에서 우리 다 뚫고 들어가죠. 중성미자는 뭐 지금도 수천 개가 날지, 수천억 개가 조개가 날지 뚫고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비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럼 이제 뭐 모든 것 세상에다 그렇게 보잖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행무상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조치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어놓음으로, 그렇죠? 나라는 어떤 의식 자체도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뭐 미치하잖아요. 그런 의식장애조차도 흔들리니까 그런 모든 것은 다 약간 좀 어떤 좀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사성제라는 것에 이제 고통이 있다. 예. 그 다음에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팔정도나 뭐 이런 건 제가 여기서 요거 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윤회 문제입니다. 윤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실은 부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라는 걸 아니라는 거를 나는 이제 아는데, 불교에서 윤회를 삐면은 잉크 없는, 이게 안고 없는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거짓말 한 거거든요. 다 추가시켜서 거짓말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윤회를 멈춰야 된다. 그래서 사양 사가,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 아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윤회의 순서예요. 예루자가 되면 7번만 윤회를 더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제 윤회를 이제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이 경에서 이런 말 있어요. 부처님이 은하수를 얘기하고 수많은 별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우주가 살았다 만들었다 반복하고, 예, 뭐 다중우주론도 얘기하시고, 뭐 되게 뭐 얘기하시는데, 어떤 그런 뭐 깨닫기 전에 이제 다른 차원의 존재를 보시고 전생을 보셨다는데,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만약에 나는 체험도 못했는데 그거를 그냥 믿고서 가기에는 너무 이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데 6년 걸린 거예요. 6년이 진짜로 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확신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 말이 맞구나 라는 걸 느꼈죠. 왜냐면 의식의 문제라든가 또 양적학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생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데이트를 수많이 하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이제 부처님이 농담으로도, 부처님은 뭐 비유를 들어 농담을 안 하고 진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윤회를 강조하고 그런 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윤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삶이 바뀌었죠. 제가 삶이 약간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뭐 재물에 뭐 좀 탐내는 것보다 좀 이제 좀 반성하면서 살고 해서 나의 어떤 좀 문제를 고치고 해서 좀 좋은 차원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서양의 어떤 뭐 아스트랄계, 바디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의 어떤 멘탈계가 이런 게 좀 좋은 차원에서 유유상종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차원에 있는 곳에 가기를 좀 바라고,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작용으로 보면은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어떤 좀 오래 사는 존재들 신을 볼 수 있죠. 이제 여담이지만은 뭐 하느님이나 이런 분들은 불교에서는 제1초선정에 이제 살고 계신다고 해요. 거기도 이제 엄청 오래 살거든요. 거의 영원토록 사니까 뭐 이제 뭐 그런 뭐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존재들과 윤회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아마 제 얘기를 듣고서도 아마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양자, 아까 얽힘이라든가 또 양자 뭐 중첩에 대한 문제라든가 시간의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제 38년 전에 최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게 보편적인 현상인가? 저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보편적인, 왜냐면 이제 화성에서 발견되면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은 우연 발생된 건가, 뭐 그런 회의를 한번 해보는 건 좋죠.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옳다라는 걸 모르고 여태까지 제가 이제 확인한 거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